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앞타바이오입니다. 프레스티지 관련해가지고 한번 뉴스를 찾아봤는데, 네, 영상은 앞타바이오고요. 종목이 너무 많은지도 몰랐네요. 네. 영상 아래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 앞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뉴스도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어제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 메자닌, 그 CB, BW, 사채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앞타보다는 사실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많다. 예, 17개 중에서 4개가 제외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앞타바이오였고, 앞타는 뭐, 최근에 주가만 넣고 보면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제가 오늘 화면 구성을 좀 바꿔가지고 쭉 당겼는데, 사실 거의 뭐 이 상장했을 때 공모 상장을 했습니다만 이때 가격 구간에 거의 와 있죠. 지금 또 처음에 거래가 좀 가장 많이 터졌던 이런 자리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들이죠. 좀 이게 그냥 딱 이 차트를 쭉 늘려놓고 볼 때 의미 있는 구간을 찾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자리죠. 이렇게 민기적 거리다가 올라갔던 곳, 민기적 거리다가 올라갔던 곳, 이런 데를 보통 잡으면은 반등을 주긴 줍니다. 여기서도 이거랑 반등 나왔죠. 여기서도 똑같이 반등 나왔죠. 예, 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렸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 내려오면 반등도 나오나? 물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구간과 같은 이러한 큰 상승이 바로 나오겠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심플하게, 여기는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오늘도 역시나 제한적인 움직임 나왔고요. 마이너스 2.5%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시끌시끌한 종목이 있었죠. 예, 뭐 현대바이오. 요즘에 유독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쵸? 음봉이 밑으로 쫙 달린 해프닝들이 있었죠. 뭐 임상 중단 관련해가지고 회사 공지 냈는데, 뭐 또 잠깐 나고 뉴스 보니까 공지가 없어졌다, 뭐 공지를 다시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또 심지어 뭐 ST큐브 같은 애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시간이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제가 오늘 뭐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왜냐면 앞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사실 주식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냥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 외국인 매수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뭐 금투 투신 뭐 이런 애들 참여 안 했고, 예, 그리고 뭐 키움은 나간 물량이 많죠.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창구가 예전에 뭐 미래에셋, 예, 근데 지금 미래에셋 대우 이제 합병하고 지금 그냥 미래에셋으로 나오는데, 예, 미래에셋이랑 키움증권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나갔는지 아니면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은 요 두 개 합하고 요 두 개 정도 합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지 간단하게 그냥 비교하시면, 오늘 키움만 봐도 8,000주가 더 매도로 나갔죠. 미래에셋은 한 1,000주 안 되게 한 800주 정도 나갔는데, 거의 그냥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키움이 뭐 한 7, 그다음에 미래에셋이 한 3 정도 보면 됩니다. 물론 다른 증권사에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다른 증권 많이 쓰시겠지만, 그냥 요 두 개만 볼 때 비중을 이 정도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냥 좀 바이오 투자하실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바이오 쪽 종목들을 잘 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랑 매매할 때는 저는 바이오 종목을 웬만하면은 매매를 안 하고요. 그게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게 그냥 뭐 2차전지라고 놓고 봤을 때 매출이나 혹은 뭐 어디에다가 뭐 기술 수출을,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떠한 업체, 뭐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석하기에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어디에 공장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당연히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늘려서 매출도 그만큼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투자, 그러면은 회사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임상, 뭐 1상부터 뭐 2상, 3상까지 있습니다만, 일단 요 구간의 이 기간이 너무 길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내가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진짜 뭐
뭐 100% 오르고 50% 오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익을 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것도 그냥 뭐 옳은 투자다.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힘들죠. 왜냐면 주식은 내가 뭐 어떤 매매를 하고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한테 매수 버튼을 누르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수익만 나면은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냥 수익 내려오는 곳이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수익을 좀 꾸준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것들을 위주로 좀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기피 대상이 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 예전에 좀 한창 핫했지만 지금은 좀 안 좋은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통신, 그 다음에 뭐 금융주, 그 다음에 저는 바이오. 저는 기피 대상 1위라고 하면은 바이오, 화장품 이렇게 두 개일 것 같아요. 얘네들이 1순위.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바이오가 거의 1순위죠. 그 선호도가. 이게 코로나 시기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봤는데 2020년, 21년에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때 시장에 당연히 코로나 국면이었기 때문에 메인은 바이오였죠. 그러니까 이때에 바이오로 한번 매매를 해보고 바이오 매매 안 할 수 없었죠. 왜냐면은 2020년, 2021년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바이오였기 때문에 물론 웬만한 종목을 다 사도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빵빵빵 당연히 났을 겁니다. 왜냐면은 모멘텀이나 이런 게 계속 시장에 있었으니까. 확진자 좀 늘어났다. 확진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다. 이런 환경에서 주식을 시작하고 1년, 2년 동안 수익을 낸 다음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했던 뭐 흔히 얘기하는 박스피.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이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20년, 21년에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큰 시세를 냈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만 본다고 하면은 이전에 뭐 진짜 뭐 신라젠 날아다니고 셀트리온 날아다니고 했을 때도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17년, 18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때랑 이 주기도 거의 한 2년, 3년 걸렸죠. 심지어 뭐 신라젠 같은 거 지금 거의 정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바이오는 텀이 길어요. 물론 핫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합니다만 이 사이클이 한번 지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기에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차전지 특히나 뭐 요즘 같은 시장에는 신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좀 뭐 친환경이라든지 2차전지, 뭐 배터리 이런 애들 폐배터리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수소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한 번씩 돌 거거든요, 순환이. 근데 순환이 도는데 바이오는 특히나 이 주기가 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바이오를 개별 종목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임상 1상, 2상, 3상 이 기간이 거의 뭐 이 주기랑 맞먹습니다. 바이오는 좀 유행, 트렌드 그런 거에 좀 민감한데 대신에 이 유행 주기가 좀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막 진짜 뭐 FDI나 임상이나 이런 거에 이 통과를 하는 기업들이 정말 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좀 유명한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약국 가면은 이름 딱딱딱 박혀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 무겁고 또 이런 움직임들이 잘 없죠. 그렇다고 진짜 뭐 맨날 임상하고 막 그 임상 하나에 목숨 걸고 이런 회사들이 아니고 진짜 뭐 건강기능 제품 이런 것도 팔고 그냥 뭐 카피약 이런 것도 유통하고 만들고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리스크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바이오는 딱 이제 이런 앞타바이오나 방금 봤던 뭐 박셀바이오, ST큐브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번 물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는 한번 좀 물리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이 뉴스도 제가 오늘 바이오 해가지고 다 이제 한 번씩 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주말이니까 영상을 시간을 짧게 안 찍고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결국 계속 상장은 합니다. RP바이오 있고 그다음에 뭐 썬바이오였나요? 이번 달에 바이오 기업이 이제 2개가 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신바이오는 뭐 거래 재개된다네요. 그러니까 좋은 바이오 종목을 고르기가 난이도가 일단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HLB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재료가 딱 임박하는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주가가 꼭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막 3일 동안 막 30% 20% 빼는 거는 제 예산일이고, 현대바이오 오늘 보면은 굉장히 차트가 좋은 듯 했습니다만 갑자기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0%막 하루 만에 두들겨 맞고. 근데 저런 것들은 당연히 앞 구간에 내가 올라가는 거를 수익을 본 사람들한테는 괜찮죠. 물론 기분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역시 바이오다 하고 이런 데서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진짜 뭐 내가 다른 종목 4번 5번 해가지고 연속으로 손절 쳤을 때 비슷한 손실을 하루 만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거를 손절을 하냐?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못 하죠.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특히나 20년, 21년에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계좌 열어보면은 저런 거 하나씩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시젠, 키트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 신풍제약, 막 일양약품, 부강약품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에 포커스를 좀 두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들이시면서 진짜 좀 괜찮은 종목,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도 좀 괜찮고, 뭐 어제 보여드렸던 앞타바이오 CB가 뭐 얼마나 있는지, BW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혹은 상환해야 될 빚이 지금 어느 정도,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상장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추가 상장일은 언제인지 이런 거 쭉쭉쭉 확인하시고 분할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여유를 가지시고 매수하다 보면은 중간 진짜 내가 좋은 기업을 골랐다라고 했을 때 중간중간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수익이 뭐 한 20%, 한 30% 이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절반은 파세요. 예. 어차피 진짜 뭐 삼상해가지고 진짜 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을 때, 혹은 다시 주가가 좀 내려올 때, 이럴 때 사면 되고, 그리고 주가가 웬만하면 좀 고점인 것 같다 하는 바이오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바이오는 다른 종목들이랑 움직이는 게 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20년에서 21년 주가 올라갔던 거, 이거는 기억에서 지우시는 게 좋아요. 예. 이런 시장은 당분간은 잘 안 올 겁니다. 예, 잘 안 올 거고, 오히려 이때 어제 봤던 것처럼 투자 엄청 많이 받고, 막 진짜 막 CB 이런 거 엄청 많고, 이런 애들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이런 데서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은 진짜 막 하방으로 막 개파락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죠. 예. 근데 앞타는 뭐 제가 볼 때 지금 막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혹시나 앞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좌에 또 다른 바이오 이런 거 한두 개씩 쟁여놓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를 진짜 내가 막 어떤 기업을 하나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뭔가 좀 어렵고 잘 모르겠고 차트도 좀 애매한 것 같고 CB, BW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종목 매수하지 마세요. 예. 주식은 내가 좀 잘 모르겠는 주식을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진다? 그럼 절대 대응 못 합니다. 예, 절대 대응 못 하고 내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알아야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떤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악재가 내가 호재로 봤던 거에 좀 영향이 클 것 같다. 이럴 때는 냉철하게 바로 정리하고 나오는 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이거 왜 좋은지 모르고 그냥 임상 얘기 나오고 바이오 이름에 바이오 들어가고 그리고 앞구간 차트 돌려보니까 굉장히 잘 올랐던 것 같고 20년, 21년 막 코로나 시기 때. 근데 매수했는데 주가가 뭐 빠지는데 뭐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데 뭐 게시판 같은 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안심시켜주고 그러면은 존버하죠. 이 우리나라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패턴이 다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지금은 내가 뭐 좀 그 계좌의 마이너스 몇 프로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이 내 계좌의 리스크를 차라리 그 내가 수익을 좀 줄이거나 욕심을 좀 덜 부리더라도 리스크를 확실하게 낮춘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롱런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관점이나 뷰, 경험, 데이터 이런 거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진짜 꾸준한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내 계좌가 늘어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저희도 이제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이 VIP 회원분들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다 그런 얘기들은 똑같이 이야기 드립니다. 조급함 버리고 20년, 21년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지우시고 그 다음에 욕심 버리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막 진짜 마이너스 50% 20% 견디다가 오릅니다 해가지고 진짜 뭐 존버하다가 안 오르면은 계좌는 데미지가 커지겠죠. 이런 관점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또 바이오기 때문에 오늘 주말 동안 한번 보시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드렸고요. 뭐 15,000원, 16,000원 구간, 예, 요 구간에서는 아마 차트 분석보다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이슈나 아니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찍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많이 드렸으니까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 HLB2019 진짜 편하게 많이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어떤 뭐 문의든지 괜찮으니까 편하게 한번 질문도 남겨주시고 이야기도 한번 걸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